T형은 말 그대로 형태가 T처럼 생겨서 T형이에요. 그치? 그리고 이쪽 T형보에 얘는 T형이고 얘는 끝에 이렇게 돼 있는 애는 뭐 영어로 하면 L같이 생겼기도 했고, 그래서 얘를 T형이라고 한다면 어쩌면 얘는 L형보에 가깝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T형은 이렇게 T형만 독립적으로 딱 띄어서 이렇게 우리가 직사각형 보를 설계했던 것처럼 단면을 T로 해서 이렇게 독립적인 T로 사용하는 것보다, 그치? 얘는 일종의 우리 강구조 설계할 때의 플레이트 밑에 스티프너 넣는 것처럼 이런 슬라브를 설계할 때 밑에 그 부분의 강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하나의 스티프너 역할을 하는, 리브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보면 이쪽에 가는 슬라브 설계를 하는데 이렇게 기둥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은 좀 더 강성이 커야 되는 그런 부분에 이런 형태의 립을 만들어서 바깥에서 이렇게 보니까 T자형 설계를 한 것처럼 보이더라 하는 거지.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자세히 볼 거는 얘가 이렇게 독립적으로 T로 딱 떠 있을 때는, 떨어져 있을 때는 T지만 얘를 설계할 때는 얘를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쪽으로 가는 지간 방향의 T형보로 설계하기보다는 지간 방향, 이 T자형의 이쪽으로 가는 지간 방향에 직각되는 방향으로 슬라브가 가고 있잖아. 그 슬래브를 설계하는 조건으로 더 우선적으로 설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를 이런 형태의 슬래브에서 그 일부분을 떼서 우리가 T형보를 해석한다라고 하면 완전히 독립적으로 이 T로 딱 돼 있는 얘의 해석과는 사실상 좀 같을 수가 없지. 왜? 얘는 독립적으로 단면이 T인 T형보는 그냥 보처럼 해석할 수가 있지만 저렇게 슬래브 상에 있는 T형보는 일로 지나가는 슬래브 설계를 우리가 설계를 하기 때문에 하중을 이렇게 받게 되면 위에 있는 슬래브는 이렇게 휠라고 할 거 아니야. 밑에 있는 이 T형보의 단면에 이 T형보의 웹과 플랜지가 만나는 부분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지. 위에 지간, 즉 T형 단면에 가는 방향과 직각되는 슬래브의 거동이 그 플랜지, 이 T형보의 플랜지는 결국은 슬라브의 두께잖아. 이 상태에서, 그치? 요거가 요 사이에 압축 능력에 영향을 안 줄 수가 없는 건데 설계에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구조물에서 구조물의 스케일상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그냥 T형보로 설계를 하고, 자, 내가 양팔을 벌려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양팔을 벌렸는데 내 손끝에 포인터를 들고 있어. 그치? 포인터를 들고 있는데 내가 손을 내리면 같이 내려오고 올리면 같이 올라가고 어디까지가 내 손이야? 어디까지가? 그거야 당연히 여기까지가 내 손이죠. 그럼 여기까지는 내 손이야? 쟤는 내 손이랑 이거 똑같이 움직일 수 있다면 쟤도 내 손이라고 해야 되지 않나? 여기에 인공 손가락을 탁 달아갖고 내가 확 움직일 수 있다면 얘는 내 손이 아니야. 정의가 모호해지지. 그러면 이런 T형 상태의 단면을 가지고 이 T형이 여기로 계속 가. 그러면 팔이 되게 긴 T형 단면이 될 수도 있지.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이 길다란 이 단면도 긴 T형 단면이 아닙니까? 라고 누구든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서 보라면, T형보라면 우리 직사각형 보의 단면에서 얘기했지만 하중을 받으면 이렇게 아랫부분에 인장이 생기고 윗부분에 압축이 생겼잖아. 압축이 생기면 우리는 직사각형 단면에 대해서 중립축이 하나인 것처럼 해서 계산을 했잖아. 그럼 여기에서 힌트가 그 한 단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그 안에서 응력의 변화의 폭이 크지가 않아서 한 단면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나름의 바운더리가 필요하지. 또 하나, 한 단면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한다면 그 안에서 중립축의 위치가 유별나게 왔다 갔다 해서는 한 단면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렵잖아. 그러니까 중립축의 위치도 이 정도에서 움직이고 그 안에 있는 응력의 변화의 추이도 한 단면이라고 해도 되겠다고 할 만큼의 이 폭, 길이의 정의가 대단히 필요할 수밖에 없지. 당연하잖아. 그지? 여기서부터 이 포인터가 저 끝까지 닿는데 내 마음대로 이렇게 다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래서 그것은 나의 손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 내가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 이 손 전체의 움직임에 여러 가지 응력의 변화라든지 중립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변화하지 않고 이것은 나의 단면이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얼마간의 유효한 폭, 이거에 대한 정의가 티형보에서는 당연히 필요할 수밖에 없지. 그래서 티형보에 대한 얘기를 하면 이 유효폭을 도대체 얼마로 해야 될 것이냐, 그 유효폭을 정의하는 근거는 뭐냐라는 얘기가 당연히 제일 먼저 우리가 다뤄야 될 이슈가 되고요. 그 단면 안에서 하나의 단면인데 응력의 변화가 똑같이 없어야 되겠지. 그 안에서 중립축의 변화도 없어야 되겠고 우리는 한 단면으로 설계를 하지. 우리 변형을 구할 때도 중립축에서부터 떨어진 거리에 비례했는데 중립축이 막 변화하면 그건 한 단면이 아니지. 그러니까 T형보를 설계하면 양팔을 벌려의 플랜지의 양쪽으로의 폭이 얼마만큼 가느냐를 우리가 정의를 해야 우리 T형보를 설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T형보에 대한 고려는 맨 처음에 이것을 그래서 effective width, 즉 유효 폭을 정의를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T형보를 설계할 때는. 그런데 독립적으로 T형보가 이렇게 나 T형보 해갖고 독립적으로 이렇게 T형보가 딱 나왔을 때는 별로 고민할 게 별로 없잖아, 그치? T형보가 플레이지가 아주 크지 않으면. 그런데 이렇게 슬래브하고 묶여오는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유효폭을 고려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슬래브, T형보를 생각했을 때 맨 처음에 해야 될 거는 슬래브의 유효폭. 그러니까 여기 있는 부분에 조금 과장되게 그렸어요. 보면 실제 응력 분포가 요쪽에 웹 있는 부분과 웹과 웹 사이가 당연히 이렇게 좀 변화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실제 중립축도, 중립축의 추이도 조금씩 웹 있는 부분과 웹과 웹 사이 부분과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요 차이가 크지 않게 그 정도면 하나의 단면이다라고 간주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한계, 그것을 우리가 T형보의 유효폭이라고 결정을 하고 그 폭 안에서만 우리는 그것을 T형보라고 간주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지. 여기서부터 내가 설계를 한다, 이 T형보를 설계를 한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 있는 보와 여기 있는 보의 이 중간 부분까지는 다 얘가 커버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작용하고 있는 데드로드를 구할 때는 여기까지를 다 계산해서 고려를 해주되 T형보를 설계할 때는 이 유효폭까지만 가지고 설계를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차근차근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T형보 또는 저기서 나와 있는 L형보는 그것을 우리가 플랜지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그 스템드 단면이라고 그러죠. 양쪽에 이렇게 스템이 돼. 즉 양쪽에 플랜지가 있는 단면, 그런 거를 우리가 T형보, 한쪽만 이렇게 있는 경우를 L형보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위에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슬래브하고 일체로 타설되기 때문에 보의 추가로 강성과 강도가 가산이 되고요. 플랜지가 있는 단면의 실제 응력 분포, 또 중립축의 위치 변화가 하나의 보호 부재로 간주해도 될 만큼의 한계 규정이 필요하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요거를 우리가 유효폭이라고 간주하는구나 라고 해서 이것을 유효폭이라고 합니다. T형보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T형보, L형보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플랜지가 있는 단면이고 슬래브와 보가 일체로 된다는 거, 유효폭에 대한 거, 단면의 응력이 폭방향으로 균일하게 작용한다고 가정할 수 있는 한계, 이 슬래브 거동과 보의 거동 때문에 약간의 이 강도사항에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설계에서는 보통 이것을 무시한다라고 하는 거 지금 설명을 여러분들한테 다 했습니다. 대칭형 T형보의 경우에 유효폭을 결정하는 방법 1. 양쪽으로 각각 내민 각 플랜지 두께의 8배 플러스 보의 복부, 그 다음에 양쪽 슬래브의 중심 간의 거리, 그 다음에 보의 경간의 4분의 1 중에서 작은 값을 유효폭으로 쓰고 있습니다. 요 반 T형보, 지금 아까 말했던 그런 L형이라든지 아마 독립형 T형보 이런 것들도 나오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대칭형 T형보의 유효폭을 결정하는 요 부분은 자꾸 문제를 좀 이렇게 다루다 보면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이 나겠지만 8배의 플랜지, 그 다음에 가운데 BW 요거랑 슬래브의 중심 간거리, 그 다음에 보의
보방향으로의 지간의 4분의 1 중에서 작은 값을 유효 폭 effective width에서 BE라고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T형보가 되려면 사실상 어디까지를 그 T형 하나의 단면으로 간주해야 되는지 이 T의 이 플랜지의 이 길이를 정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같이 여러분들이랑 공감이 됐을 거예요. 그죠? 그렇지 않으면 안 되지. 그 한 단면이라고 간주한다면 그 안에서 응력의 변화나 중립축의 변화나 이런 게 너무 많아서 또 안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지금 오늘 강의 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의 하나, T형보의 유효폭 부분에 대한 것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정의가 되고요. 직사각형 단면이랑 한번 생각을 해봐. 직사각형 단면에 비해서 위에 이렇게 T잖아. T라고 생각을 해봐봐. 그러면 압축부에 콘크리트가 되게 많은 거잖아. 즉 압축부에 콘크리트가 되게 많다라고 하면 압축력이 클 수밖에 없지. 그렇기 때문에 압축철근이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고, T형보에 압축철근이 보이는데요. 그러면 그것은 거의 백발백중 그 밑에 전단철근을 걸기 위한 시공상의 목적으로 넣었을 확률이 거의 90% 이상이지. 그지? 왜? T형 단면인데 압축부에 콘크리트가 몰려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콘크리트는 압축력이 커서 압축철근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T형보 자체의 압축 플랜지로서의 필요 조건에 의해서 정해지기보다는 원래 슬래브 설계할 때에 필요한 필요 조건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겁니다. 직사각형 단면일 경우에 변형률도를 그리고 여러분 그 옆에 응력도를 그릴 때 이쪽에 콘크리트에 작용하는 직사각형 응력 블록 밑에 철근이 가는 것 말고는 없었지. 즉 중립축 이하의 콘크리트는 우리가 무시하는 거잖아. 그러면 T형 단면일 때는 어떻게 돼? 만약에 중립축이 T형 단면의 플랜지 위로 올라간다면 아랫부분의 콘크리트는 다 무시하는 거니까 직사각형이랑 똑같은 단면이 돼버리지. T형 단면이지만 중립축, 즉 직사각형 응력 블럭의 깊이 A가 중립축의 위치, 즉 플랜지 위로 올라가면 그 아랫부분은 무시하게 되면 이 부분만 남잖아. 그러면 직사각형 단면이랑 똑같이. 차이가 있다면 직사각형 응력 블럭의 깊이 또 중립축의 위치가 플랜지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압축력을 받는 압축부가 T가 돼버리지.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있을 건데, 그치? 그 부분에 대한 이 두 가지 형으로 나눠진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